안녕하십니까. 신의교도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요즘 이 북한의 급변 사태가 오는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북한 문제 굉장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우리 한미 관계가 너무나 심하게 삐걱거리는 것 같고,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가 스탠스를 너무나 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못하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려됩니다. 자, 미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를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상은 한국이다. 우리 원래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따로 미 공군의 발언을 발췌해 보니까 이거 무력 시위는 한국 때문에 한 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이 스탠스 뭐가 문제인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최대 규모 폭격기 전개는 동맹국을 겨냥한 메시지다 라고 8월 19일 날 리처드 클라크 미 공군 참모 차장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냐? 그들은, 즉 폭격기죠, 우리 폭격기 전력이 능력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유연하고 가시적인 전력으로서 억제책이자 동맹국들에 대한 보장 조치라는 점을 동맹국들에게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말 뭐냐? 우리 폭격기들은 이번에 하나의 경로는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갔고, 하나는 괌에서 갔고, 이제 각각 2대씩이죠. 그래도 나머지 2대는 폰트에서 갔고, 이렇게 해서 3군데 방향에서 폭격기가 각기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6대가 한반도 인근으로 들어가서 이 북한 관련한 무력 시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연하다. 어디든지 우리는 갈 수 있다. 어디에 있든지 폭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런 능력과 가시적인 전력이다. 받지 않느냐? 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 동네에 말이죠. 예. 그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동맹국이 하나 있는데 걔들한테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그게 간 거야 라고 공군 참모차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는 뭐 온갖 미사육을 다 했지만 공군 참모차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확실하게 동맹국들에게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다. 동맹국들이라고 했지만 여기 이제 이 동해의 동맹국은 한국하고 일본인데, 일본은 확실하게 이해시켜 주지 않아도 알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그런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은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이해시켜 줘야 될 나라로 생각하느냐? 바로 이런 일 때문입니다.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이 오는 29일 괌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 정경도 한국 국방부 장관이 참가하는 3국 국방장관 회담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가 답을 주지 않았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29일 괌 또는 하와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한국에 제안했다. 3국 간 협력 강화이자 북한과 중국 위협에 대한 보다 강한 억제력 차원이다 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답을 주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직후인 29일 마크 밀리 합동참모의장의 한국 방문도 조율하려 했지만 진전이 없다. 미국의 연수의 회동 추진은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반중연합전선 가담을 독려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며, 한국은 시진핑 방한 가능성,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 정말 황당한 정부 아닙니까? 미국이 지금 이제 8월 29일 날 괌에서 한미일 합동 국방부 장관 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야기를 해야죠. 대답을 주지 않아요. 쌩 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자신 있으면 싫어, 나 바빠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좋아, 하자 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할 말 없으니까 뭔가 말하기 껄끄러우니까 아예 답을 주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찌질하고 비겁한 행동입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8월 28일까지 한미연합훈련, 지금 시뮬레이션 훈련하고 있죠. 그게 끝나니까 그 8월 28일까지 했던 시뮬레이션 훈련 그거 평가도 할 겸 미국의 합참의장이 한국에 올 테니까 우리 합참의장 같이 한번 만나자 라고 제안을 했는데 진전이 없어요. 쌩 까고 있다 이겁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지금 한미일 그리고 한미 간에 이 군사 분야에 걸려 있어요. 뭐냐? 첫째는 지소미아 문제입니다. 8월 24일 날 바로 이제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죠. 물론 지소미아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바로 끝나는 건 아니고 유예기간 3개월이 있어요. 그래서 11월 23일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한미일 만나서 지소미아 정보보호협정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지금 보십시오. 북한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정권 교체기에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 미국, 일본이 정보 공유를 하고 뭔가 공동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쌩까고 있다. 쌩까고 있다는 말은 뭔가 좀 비겁한 그런 상태에 있다. 찌질하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지소미아를 떠나서 지금 북한에 급변 사태가 생기면은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까지 북한을 처리해야 되냐. 또 한미 간의 합참의장이 만나서 우리가 전력을 정말로 북한으로 집어넣어야 되냐. 집어넣으면 한국은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냐. 그럼 한국은 입장이 곤란하면은 기지는 빌려줄 수 있나. 또는 군수 지원을 보태줄 수 있냐. 이거 지금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 빠지고 미국하고 일본만 했을 때 과연 저 북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도다. 여기는 우리 주도로 통일해야 된다. 라고 숟가락을 확 들이밀 명분이 생깁니까? 자격이 주어집니까? 안 되죠. 지금 북한이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반도 전토 통일의 자격,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왜냐? 양제츠가 왔으니까. 시진핑을 부르고 싶으니까. 아니 양제츠가 뭐라고. 시진핑 안 오면 어때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자, 미국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월 10일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의 연쇄 회동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5월부터 한미일 3국 장관회담 개최를 위해 미 1측과 긴밀히 협의했지만 바이러스 영향 등으로 아직 일정을 못 정한 거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무슨 거짓말을 해도 이런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5월부터 한미일 3국 장관회담 개최를 위해 미 1측과 긴밀히 협의했다. 아니 지금 미국이 8월 29일 날 괌에 갈 건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대답도 안 한 주제에 무슨 긴밀히 협의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바이러스 영향 등으로 아직 일정을 못 정한 것이다. 바이러스가 어때서? 바이러스 영향 중에도 팬데믹 상황 중에도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왔어요. 그리고 우리 인사들도 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국무위원 왔어요. 여기는 바이러스가 비켜갑니까? 미국 사람들은 바이러스 안고 다닙니까? 아니죠. 그럼 왜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양제츠는 바이러스 관계 없습니까? 자, 정부가 미국의 제안을 거부한 이유는 바로 미국 관료는 위험하고 중국 관료는 안전하다. 말이 됩니까? 자,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21일 부산을 방문했다. 외교가에서는 지난 2018년 7월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비공개 회동 시에도 부산에서 만난 것을 들어 이번 부산 방문이 보안 유지 차원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양제츠의 부산행이 최근 수도권 내 바이러스 재유행 상황과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중국 최고위층의 방안인 만큼 방역 문제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양 정치국은 22일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이제 보도를 했죠. 바이러스 상황하고 관계없다. 라고 선을 그었다라는 건데 서울이 지금 바이러스 이 코로나19 관련한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두렵기도 했을 것이고 더 두려운 것은 서울은 미국의 도청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다 라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부산의 모처 전혀 미국의 도청이 세팅이 안 돼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산의 모처로 가서 기습적으로 회담을 하면 미국으로부터 도청 여러 가지 탐지 안 당할 거 아니냐 이거겠죠. 자, 이렇게 양제츠 오면 시진핑 초청하는 거 이제 여기 다 걸려 있다라고 우리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 중국은 이제 한국을 포섭하기 위한 전방위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싱하이밍 중국 대사죠. 이 사람이 노태우 전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자, 8월 20일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19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싱 대사는 우물물을 마실 때는 우물을 판 사람을 잊을 수 없다 라면서 수교 28년 동안 한중 관계는 급속히 발전했고 양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었으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시 북방 외교를 통해서 중국 그리고 소련 뭐 이런 나라들하고 다 이제 외교 관계를 체결했죠. 러시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물물을 마실 때 우물 판 사람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국교를 체결한 사람 잊으면 안 된다. 관계 개선한 사람 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을 찾아갔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마 세팅을 했을 거예요. 대사관 이 의전실에서. 우리 가니까 SK 하이닉스 반도체 그 사주의 부인인 그 따님 노소영 씨 좀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 베이징대 북경대학에서 유학했던 그 중국말 잘하는 최민정 그 외손녀 좀 불러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소영 씨와 이 최민정 씨가 동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분위기 조금 좋게 하고, 또 지금 이제 중국 화웨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반도체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SK 하이닉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뭐 하려는 건데, 노소영 씨하고 지금 최태원 회장하고 굉장히 사이가 그다지인 거라고 알고 있는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영향이. 아무튼 이렇게 이제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머니투데이는 또 보도를 합니다. 양재츠의 임무는 중국이 얻을 것과 줄 것을 치밀하게 계산해서 우리 측에 중국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반중 진영에 한국이 가담하지 말 것을 요구할 전망이 나오며 한국 기업들의 대중 반도체 공급 유지에 대한 압박도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관심사인 시진핑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바이러스 확산세가 안정되면 9월 중 방안이 거론된다. 9월 중 바로 다음 달이에요. 지금 뭐 바이러스 확산세가 안정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냥 제2의 팬데믹 올지도 모르고, 지금 뭐 이 수도권은 완전히 지금 2단계까지 방역조치 들어가고 3단계로 들어갈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상황에서도 시진핑이 만약에 온다면 그 앞에 미국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여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하고 너무나 다른 말이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지소미아 8월 24일 이제 이번 주에 끝나는데, 돌아오는 월요일 날 끝나는데 어떡할 거냐? 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외교부 부대변인이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재용 외교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얼마든지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어요. 정말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전부 저는 처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 자, 지금도 보면은 지소미아가 무슨 필요 있냐? 지소미아 안 하는 거 너무 좋아. 일본하고는 관계 끊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맛집 투어하고 인스타그램 올리고 난리 나죠 또. 또 뭐야 일본 차 제가 광화문에서 방송국 갔다 오다가 봤는데 혼다 CRV라는 SUV에다 뒤에다가 노란 리본 크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아니 일본 그렇게 싫어하면서 일본 차는 또 어떻게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앞다르고 뒤다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자, 중국 요구에는 아주 빵긋빵긋하는 우리 정부, 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인데요. 자, 해리 해리스 미 대사를 만났습니다. 미 대사를 만나서 뭐라고 했냐? 완전 인상 빡빡 불키면서 한미 워킹 그룹 이것 때문에 지금 한반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이거는 한반도 좀 바꿔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해리스 대사가 한반도 워킹 그룹으로 인해서 니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니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거. 그게 없었으면 니들 간 거야. 왜? 그 워킹 그룹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마구마구 북한에 퍼주려고 하는 게 그나마 한반도 워킹 그룹을 통해서 제재가 되었기에 니들 지금 세컨드리 보이콧 안 먹고 있는 거야. 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해리 해리스 대사하고는 완전히 얼굴을 붉혔거든요. 그리고 나서 미 대사하고는 그렇게 얼굴을 붉혔던 이인영이가 그 다음날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나가지고는 이렇게 빵긋빵긋 웃고 완전히 중국에 대해서는 뭐 무슨 위안스카이를 만나는 사람인지. 자,
동아일보 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협력을 지속해달라고 부탁했다. 전날 이 장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온도차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싱 대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북 화해와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만 하고 될 수만 있다면 한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장관은 5월 한중 정상 통화에서 시 주석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일관된 지지를 표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중국은 언제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3대 기본 원칙 아래서 한반도를 대해왔고 이는 우리 정부의 정책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중국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하고 성공하고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은근히 지원했고 또 북한이 무너질 수 있었는데 중국이 계속 원유와 정제유와 그리고 각종 식량과 자재를 불법으로 음성적으로 계속 공급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북한이 유지되어 왔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북한의 2,500만 인민들은 지금도 피폐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게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 정부의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우리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까? 북한 인민들이 2,550만 북한 인민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억압받고 폭력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그게 우리 정부의 정책입니까? 어떻게 그게 일맥상통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표정을 짓고 우리 동맹은 유일한 우리 동맹인 미 대사에게는 완전히 그냥 원수 보듯이 대하고 이게 한국 정부 장관의 태도예요. 자, 그걸 해리 해리스 대사는 안 보겠습니까? 미 국무부는 안 보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보죠. 대통령은 보고를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보고를 받죠. 하루 이틀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사이도 아니고 또는 일주일 사이도 아니고 바로 그 다음날 이런 짓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 보라고 하는 짓입니다. 완전히 분노하죠. 저라도 분노합니다. 여러분 같아도 분노하겠죠. 저 자식이 어제 나하고 대할 때하고 오늘하고 너무 다르잖아. 분노 안 하겠습니까? 자, 우리대로 중공과 손을 잡는 한국입니다. 이대로 함께 침몰할 겁니까? 중공요? 침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낙선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낙선할 것 같지 않습니다. 재선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공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난파선에 같이 손을 잡고 타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꿔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